5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요. 그죠? 비가 지금 오네요. 그죠? 날씨가 되게 더웠어요. 그죠?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상담을 다니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의욕이 넘치셔갖고 많은 업체를 저를 상담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1시에 평택에서 업체 두 군데 상담했고요. 그리고 3시에 아산에서 상담 하나 하고 4시에 상담하고 다 끝내고 방금 전에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 상담했던 4개 업체 중에서 제 감으로는 한 2개 업체 정도는 협약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평택에서 만났던 전문위원분께서는 저보고 제주도를 같이 갈 수 있냐고 해서 제주도는 너무 멀다고 제가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수도권은 이제 어떻게 시간 내겠는데 제주도는 한번 갔다 하루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즘 정부 자금에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책자가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저희 전문위원들한테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코테라 평생개건에서 SNS 마케팅, 예, 맞습니다. 원래 손님 가려받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받습니다. 저희는요. 모든 업체를 다 컨설팅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되고 저희가 도와줬을 때 고마워할 수 있는 업체만 골라서 컨설팅 합니다. 아무 업체는 다 주지 않아요. 저희가 돈 얼마 받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저희가 도왔을 때 그 결과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제 침실이에요. 예. 침대방이에요. 저기서 자는데요. 방에 저 침대 위에 뭐가 깔려져 있죠. 안녕하세요. 원래 늘 배경은 침실이었고요. 저 침대 위에 깔려져 있는 저게 뭐냐면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컨설팅하는 업체 중에 홈사우나, 그러니까 휴대용 사우나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제품 말고 그 전 제품이 바로 저겁니다. 저거는 도문형은 아니고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건데 전기를 넣으면 그걸로 이제 사우나처럼 이렇게 땀을 떡 빼고 잘 수 있는 건데 제가 요즘 저걸 끼고 자면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한여름에도 아, 운전은 많이 피곤하네요. 그리고요. 이번에 왜 자꾸 여러 개 들어옵니까? 제가 요즘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그 일회의 약초라고 하는 약초차를 만든 회사에서는 차를 사다 먹고 있고요. 제가 사우나 만드는 돔사우나 만드는 업체에서는 침대용 돔사우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설팅하는 회사 제품들을 제가 하나씩 써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자, 어쨌든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갈게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갈게요. 짜잔! 네, 요즘 중기부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의 목소리 듣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성 기업들, 여성 창업기업들, 여성 벤처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후 5개년간 18년부터 22년까지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900억 원 정도 추가 조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튕겼어요. 예, 비오는 날엔 네트워크 안 좋죠. 중기부가 여성 창업기업들이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고요.
벤처 펀드를 900억 원 추가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성 창업 준비 및 창업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그 1년에 5번 나오는 창업통자 기술개발 과제 중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라고 해서 1억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전기 사우나, 휴대용 사우나를 만드는 업체도 대표님이 여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도 이번 5타 8월 달에 여성 창업 과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 1억짜리를 도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강검수 목표를 잡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정부도 여성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여러분 웹툰 많이 보세요. 웹툰? 웹툰. 웹툰인데요. 보통 웹툰이 유료화가 돼가지고 뭐 되게 그 유명한 웹툰 사이트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유료화된 웹툰을 갖다 불법으로 유포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뭐 먹투맨이나 밤토끼 같은 사이트가 대표적인 그런 불법 사이트인데 이 불법 사이트에 운영자들이 최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그 웹툰 불법 사이트는 밤토끼 사이트인데 밤토끼 사이트는 하루에 한 달 방문자 수가 3,5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죠. 이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그 웹툰을 공짜로 보려고 가입하는 거예요. 이제 웹툰 전용 웹하드 같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수사를 해서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콘텐츠를 그 저작권 위반이 된 거죠.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하려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료 양질의 콘텐츠는 돈을 대가를 주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율법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먹투맨과 밤토끼입니다. 그럼 불법 사이트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왜 눈물을 흘리시죠? 다음 뉴스는요. 롯데그룹이 롯데그룹의 롯데 엑셀레이터라는 그 창업기업을 이제 육성해주는 그런 회사가 발굴한 회사를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다는 기사인데요. 뭐냐면 롯데 엑셀레이터와 신용보증기금이 제휴를 했다는 거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제 롯데 엑셀레이터에서 발굴한 그 스타트업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했다는 거죠. 예. 우수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라고 사진 딱 찍었네요. 그죠? 신보의 보증이나 투자, 컨설팅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되게 재미난 뉴스 갖고 왔습니다. 짜잔. 네, 그 와중에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편이. 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왼쪽에 그 의자인데 길거리에 있는 벤치인데요. 그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독일에 있는 시티트리라고 하는 건데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고 도시에 있는 나무, 그래서 시티트리라고 하는 그린월, 녹색 벤치를 이용해서 공기 정화 벤치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만드는 공기 정화 벤치를 만든 게 바로 독일 시티트리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독일 시티트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보고 따라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따라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같은 컨셉이라서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세먼지 제거하는 공기정화 벤치라고 해서 만든 게 애프터레인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요. 조금 비주얼은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저 나무로 만든 거고요. 공기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실외 공기 정화 파수학 기업입니다. 애프터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벽지같이 생겼죠. 근데 저게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거고요. 사진을 다 못 찍었는데요. 저 뒤쪽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화분 같은 것도 있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저런
의자가 있으면 앉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재미난 아이디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번에는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제품 중에 그 면상 발열 히터라고 해서 얇게 만든 그 열이 나는 히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 같은 데인데 그 히트페이퍼라고 하는 열이 나는 그 종이 같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었어요. 액자. 근데 보면 사진 속에 보면 액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무슨 예술작품에 걸려지는 것 같은 액자가 아니고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같이 적용이 돼서 액자가 그냥 그 멋있는 그림 미술작품에 걸려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열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따뜻하게 데워지는 주변 따뜻하게 해주는 히트페이퍼가 적용된 발열체입니다. 저게 난로죠. 종이 난로. 세계 최초의 종이 형태의 면상 발열체 기술을 적용해서 예술작가의 그림을 더했더니 멋있는 액자형 면상 발열 히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방이나 이런 곳에다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아, 종이에 탄다고요? 종이가? 종이 안 타요. 안 탈 수 있는 기술 갖고 있는 거니까 특허를 낸 거겠죠, 그죠? 타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런 거를 한번 사서 집에 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겨울에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편님, 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요, 배터리가 없는 초소형 곤충 로봇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시죠? 손바닥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곤충 로봇입니다. 곤충처럼 생겼죠? 잠자리가 생겼을까요? 모기처럼 생겼을까요? 저게 로봇이에요, 로봇. 저 반도체 칩 같은 게 들려있죠, 그죠? 저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이 혼자 자기가 자가 충전을 통해서 날아다니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소개하냐면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하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터리가 없는 날것이라 날아다니는 팔밥들. 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없는데 스스로 그 전력을 개발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동을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전력을 개발하는 게 드러나면 배터리가 없는 드론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배터리가 없는 헬리콥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시초라는 거죠.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조금 더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할머니는 파리채 작겠지만 저기에 폭탄이 들어간다면요. 엄청난 그殺傷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저 배터리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높아지면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더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배달용 드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술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배터리가 없는 곤충 로봇이 나왔다는 것이 이슈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넘어갈게요.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번에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요즘 그 한국 사람 중 100명 중에 한 명이 불면증 환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엄청난 굉장히 유행하는 어플입니다. 슬립 사이클이라고 어플이고요. 이 사이클은 그 이제 그 제가 잠자는 그 사이클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네. 그래서 잠이 깊이 들지 않았을 경우는 알람으로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수 있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슬립 사이클이라는 어플이고요. 이거는 벌써 9년이 됐어요. 이제 출시한 지 9년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용하고 나서 이걸 소개하려고 자료 만들고 나서 한번 써봤는데요. 굉장히 깊이 잠을 자게 됐어요. 요즘은 중간에 안 깨고 새벽까지 아침까지 자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어플입니다. 슬립
사이클입니다. 다음은요. 추스워터입니다. 추스워터. 추신수가 만든 물병은 아니고요.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제임스 롤크로프트라는 친구가 네,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생활하면서 깨끗한 머리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음악이나 주파수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슬립 사이클이요? 아니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수면의 질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수면의 질을 측정해 주고 수면의 질이 나쁠 때는 깨워주는 알람이 울리고 하는 겁니다. 사용법은 직접 써보십니다. 음악에다 주파수 나오는 어플은 굉장히 많죠. 그죠? 순서를 좀 따라와 주세요. 지금은 추출하십니다. 저거는 한마디 말씀 뭐냐면 저 물병이요. 재활용 종이에요. 저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활용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요. 종이컵이죠. 종이컵인데 뚜껑이 있어서 물이 새지 않고 물 다 먹고 그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도 재활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토양에다가 거름이 될 수 있는 종이죠. 이 회사는 이 그 물병을 팔아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해서 감비아에 기부도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들 뭐라고 하죠? 소셜벤처. 네. 정부도 소셜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휴스워터도 그런 회사 중 하나라서 소개해봅니다. 맞습니다. 종이컵에 뚜껑을 난 겁니다. 누구나 알면 쉽지만 사실 만들기 쉽지 않죠. 다음은요. 스마트 캐리어 블루스마트입니다. 혹시 블루스마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스마트폰과 캐리어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가방이 멀리 떨어지면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가방을 열었다 닫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해외여행 갈 때 가방에 무게를 지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그 가방의 무게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방을 열었다 충전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할 얘기입니다. 3848님 어서오세요. 네. 스마트폰 충전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자체가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회사거든요. 인디고에서 22억 원을 모금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거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왜? 왜 폐업을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가방은요. 가방 안에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된 건데요. 보조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항공사들이 이제 그 배터리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배터리를 수화물에다 싣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을 비행기에 태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 가방을 비행기에 태울 수 없게 되다 보니 이 가방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폐업을 했습니다. 저희 협회 마동우 위원도요.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스마트폰 배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은요. 저기 수화물 창고에다 넣지 않고 들고 타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고 타지만 이 가방은 짐칸에 넣는다는 게 문제예요. 짐칸에. 짐칸에서 불이 나면 확인도 빠르지 않고 다른 짐에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항공사들이 배터리가를 수화물을 붙이는 것을 금지한 거죠. 이것도 들고 타면 되죠. 근데 들고 타는 건 귀찮으니까 수요가 점점 준 거죠. 조건이 까다로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사 소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회적인 환경 같은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리스크에 의해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회적인 비즈니스 환경 같은 리스크를 다 살펴봐야겠다라는 연합회님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연합회님이 착대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인디고고에서 한 20억 정도 모아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축하드려요. 네.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 강지연위원의 융복합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중국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짜잔!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아시죠? 중국의 옥션 지마켓 같은 사이트인데 타오바오가 최근에 구인 공고를 냈는데요. 구인 공고의 조건이 60세 이상만 뽑는데요. 타오바오가 60세 이상의 직원을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오바오에서 60세 이상의 영구직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연봉은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 연봉 6천 정도 줄 테니 60세 이상의 영구직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요. 차츰 중국인들도 중년층, 노년층 이용자 늘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서비스를 분석하고 연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60세 이상의 연구직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그 1년이나 3년 이상의 쇼핑 경험자, 쇼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되게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그리고 이제 광장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보면 광장에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죠? 약간 뭐 태극고 같은 하는 이런 분들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중국 참 재밌는 회사 같아요. 재밌는 나라 같아요.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립니까? 알리라는 회사 아시죠? 알리페이 뭐 이런 알리바바. 알리페이와 관련된 그 계열사 그룹 회사들 알리우드라는 알리클라우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7.6%. 엄청나죠? 동키님 어서 오세요. 중국 시장 점유율 중에 그 제일 큰 클라우드 서비스는 알리클라우드, 그리고 2위는 아마존,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중국에서는 제일 1등인데 전 세계에서 3위예요. 그죠? 어쨌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리클라우드가 경쟁하고 있네요. 클라우드 서비스 아시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웹하드 같은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 알리클라우드가 2년 전에 약 42조 정도의 금액의 그 회사 규모였는데 지금은 72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요한님 강퇴시킬까봐. 네, 신정희원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 소식은요. DJI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중국의 드론 생산 업체입니다. 드론 생산 업체. 중국의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매출이 3조랍니다. 한 해 매출이 3조예요. 3조. 3조. 3천억 달러 3조. 그 대박이죠. 그, 기, 그, 그 이제 기업들 중에서, 창업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큰 회사들, 뭐, 유니콘 기업 이런 얘기도 하는데, DJI 같은 경우 너무 커서 데카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데카콘. 데카콘 스타트업 DJI가 실적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조 원, 순이익은 7천억 정도. 엄청나죠? 그죠? 누적 뽑기 100년치 매출. 와, 네. 엄청납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은 정말 대박입니다. 다음 뉴스는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샤오미가 핸드폰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샤오미가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카메라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사업인 창업자 레이진이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부서를 신설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나오는 삼성이나 LG의 스마트폰 카메라도 굉장히 좋죠. 요즘은 스마트폰의 성능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카메라 성능인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이라고 샤오미 나온 거죠. 그래서 샤오미가 독립 카메라 부서를 만들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국의 쇼트클립 영상 플랫폼. 아니, 지금까지 카메라 수준이 별로라기보다 상대적으로 좀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 거죠. 애플이나 이런 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췄던 거죠. 좀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중국의 그 더우인이라는 영상 쇼트클립 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짧은 영상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건데 여기서 자체 커머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짧은 영상 올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몰로 연결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타오바오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옥전이라고 불리는 타오바오가 왕홍들이 이제 나와서 인터넷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걸 가져 이용을 해서 역으로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쇼핑몰 기능을 합쳐버려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중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나편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소식을 전해볼게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당뇨금을 지원하는 대상 확대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당뇨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5세 34세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을 최대 약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걸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하냐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한 명 이상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시급 올라가서 다들 하는 거예요. 이 조금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다들 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고3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300만 원 지원된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약 3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고득해서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을 하면 등록금도 전액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고3이라고 하면 취직을 했다가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세이브 혜택이 많겠네요. 그죠? 대박이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나오면 300만 원도 받고 대학 등록금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21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심의위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고3 학생들은 진학이 아니고 취업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안 하면, 취업 안 하면 그냥 가면 되죠. 취업을 했다가 다시 대학을 진학하면, 취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문화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무견이 있겠죠. 그건 자세히 살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무견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고3은 일단 취업을 먼저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학교 소식입니다. 네. 아, 이거 똑같은 얘기 두 번이네.
2018년도 제6차 기업 할인 지도사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교육은요, 6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6월 9일이 아니구나. 8, 9, 10, 11, 예, 6월 11일부터 시작하겠네요. 그죠?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이고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달 교육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2018년 제17회 기업 할인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을 언제 볼까요? 7월 9일날 보내요. 아니, 7월 10일날. 7월 10일날 필기시험, 7월 12일날 실기시험 옵니다. 네.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합격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 2018년도 기술사업과 재무 및 세무 무상지당 맞춤 컨설팅. 기업의 세무나 재무 관련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협회에서 맞춤 컨설팅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상진단입니다. 무상진단. 많이들 신청하셔서 좋은 솔루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원서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좋은 제품 만드셨으면 잘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 지원 사업입니다. 많죠? 네. 제가 오늘 그 평택에 2군데 그리고 아산에서 2군데 만난 업체들이 바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코칭 배원 사업. 네.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내일 제가 미팅할 업체가 무슨 땡땡 협회입니다. 무슨 땡땡 협회인데 그 협회가 자기 회원사들의 그 R&D 역량을 진단받고 싶다고 해서 저랑 제휴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땡땡 협회인데 무슨 협회냐면요. 말씀을 드릴까요? 마트 협회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마트 운영자들의 협회라고 합니다. 마트 협회. 그 마트 협회 사무국장님이 오신대요. 만나서 진행할 겁니다. 조만간 떡볶이 대표님들 협회 노트떡볶이랑 제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합회님도 교육받고 서울대에 가입을 하세요.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부채 탐관 특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우시면 부채 탐관 컨설팅 많이 받아보세요. 오늘 상담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바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부담 맞춤 코칭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부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컨설팅 받는 지원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제 성공 조건 후보제,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 확인, 이노비트 확인, 연구중 신청 같은 경우는 성공했을 경우에 후보제로 지원되는 이게 다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회 사업이고요. 안에는 제가 일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만 뽑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되게 좋은 사업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짜잔! 굉장히 예쁜 여자분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분이 거기에 대표가 아니고 마케팅 팀장입니다. 대칭과 이름이 똑같은 권수진 마케팅 팀장이고요. 이 회사는 레이니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제품 뭐냐면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모바일 가계부입니다. 모바일 가계부. 스마트폰으로 가계부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모바일 가계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플이죠. 뱅크샐러드 어플이고요. 처음 등록하고 인증서만 한번 등록하면 그다음부터는 인증서를 로그인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 가계부 정보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마케터 2명에서 100만 명에게 다운로드 시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어플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바일 가계부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마케터 2명에서 100만 명에게 다운로드 시켰을 것인가 요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샐러드 어플 화면입니다. 내가 돈 쓰고 있는 거를 가계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출 내용, 뭐 입금 내용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나한테 지금 계산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딱 보여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뱅크샐러드는 어플이고요. 한번 이용해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어플일 거예요. 모바일 가계부 맞습니다. 뱅크샐러드는요, 핀테크 기업인 레이니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자산관리 어플인데 한마디로 모바일 가계부죠. 한 번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연동하면 지문 인증만 가지고도 보유 자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출시한 지 10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100만 명을 돌파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어플 통해서 관리하는 자산 금액만 10조가 넘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다 관리하는 자산이 10조가 넘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SNS 마케팅을 주로 했는데 무료고요. 이 마케팅을 할 때 목표가 좋아요를 늘리는 쪽으로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유입하는 걸 목표로 해서 계정 운영해서 제휴를 했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다는 건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제휴 마케팅인데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서 광고했다는 거예요. 광고. SNS 광고는 소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광고는 5,000원부터 할 수 있거든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광고 수익이겠죠. 100만 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광고비도 엄청날 거예요. 페이스북은요, 저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5,000원을 내면 한 100명 정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한산 다운로드 할 때 얼마, 뭐 이렇게 특정해서 하게 되면, 이 메인스는 지금도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되면 2만원짜리 광고를 테스트한다고 돼요. 한 달에 2만원, 2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광고를 해보다 보면 광고의 반응을 볼 수 있고 그 효과를 가지고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2년 안에,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1천만 다운로드를 목표하는 게 목표고 올해 안에 500만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말이 500만이고 1천만이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1천만 명이 이 어플을 쓴다고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겠다는 거죠. 저도 그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네요. 뱅크슬러드라는 어플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연합회님은 원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음 건 넘어갈게요.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거는 사실 상품이라기보다 서비스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라고 하면 제일 그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어디죠? 런던이죠, 런던. 영국. 영국은 공기 미세먼지가 아니고 독성먼지예요, 독성먼지. 독성먼지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요. 그래서 런던의 공기질을 감시하는 비둘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비둘기에 뭐가 걸려있죠? 비둘기가 불쌍해 보이나요? 비둘기한테 센서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디어 좋죠, 그죠? 비둘기한테 센서를 달아갖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공기질을 체크하는 겁니다. 먹을 걸 주지 않겠어요? 런던은 매년 수천 명이 공기 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룸 랩스라는 회사가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 비둘기한테 센서를 장착해서 런던 전역으로 날아가게 한 다음에 공기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세미세는 그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터에서 모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비둘기 부대가 날아다니면서 살아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불쌍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비둘기와 안전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 수의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담 수의사. 비둘기로부터 지금은 비둘기가 달고 있지만 나중에 이 센서를 사람들이 달고 다니게 만들려고 기금을 모금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센서 사람들이 달고 다니게 할 거예요. 지금은 비둘기 부대지만 나중에 사람 부대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센스라면. 근데 재미난 회사일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신재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특허 출원하고 진행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아까 그 나라는 벌레 로봇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벌레 로봇이 이 센서 발견은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거 봐요. 기술이 있으면 자꾸 아이디어가 확산이 돼요. 다음 소개할 기술 아이템은요. 다음 소개할 수상과제입니다. 짜잔. 네. 구매조건부 과제 아시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해외 수요처 제3차가 6월 30일 접수 마감입니다. 2년간 5억을 지원하는 과제고요. 해외 수요처라는 조건인 것처럼 외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자발적인 구매 영상을 써주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외국에 있는 수요처가 구매 의향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조건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조사를 해가지고 F등급 이상의 신용조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업체가 개발 요청 및 자발적 구매 의향서를 써줘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 써줘야 하냐면 그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 정부 출연금이 5억이니까 3배 이상이면 10억 이상의 구매 의향서를 받아야지만 이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등급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F등급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F등급 이하로 받는다는 건요. F등급을 안 난다는 회사는 거의 회사가 아닌 거죠. 제가 내일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 하나가 이번에 구매조건부 해외 수입 제 2차에서 서류 통과를 해서 6월 1일 날, 그 금요일 날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리허설을 할 건데 그 업체도 중국인 해외 수입자가 F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정부 출연금은 3배 이상. 네, 맞습니다. 정부 출연금 5억이니까 15억 이상. 최소한 15억 이상을 써줘야지만 신청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이 쓰면 좋죠. 등급이 높으면 더 좋죠. 등급이 높으면 좋고 금액이 크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 영상의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다음 코너는요. 한 계단 올라서 글입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한 조각이라는 글입니다. 사진에 보니까 도미노 같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와 믿음을 세우는 작업은 도미노 한 조각 한 조각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수백 개의 조각들 중에서 항상 문제는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 한순간, 한숨 나갈 수 있으니 항상 한결 같아야 합니다.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자세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도미노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신뢰와 믿음을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한결같아야 합니다. 네, 라임입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오늘 마지막 순서는 뭐냐면요. 우리 연합회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연합회님이 제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벌써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저희 교육을 아직 못 듣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을 신청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 교육을 세비제이가 언제 올까요? 지금 기존에 아이디를 탈퇴하고 재가입을 하려면 6월 달에 됩니다. 곧 나옵니다.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의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후기를 적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들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들었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늘은 교육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 수강 후기입니다. 네, 누가 썼는지는 발표하지 않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희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문业문 중에 한 분인데, 기업 아래 지도사 과정은 30년 넘게 주부로만 살아왔던 나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주부로만 살았던 분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아, 진짜 다 들었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거 맞춰보세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시험 내용을 알아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부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치자금과 정부청의 기보, 신보, 각종 전략 등, 딴 거, 이거를 제가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죠. 아, 요한님, 뭡니까? 요한님. 이런 식의 후기를 보시면, 저희 그 아래 지도사 교육과정이 얼마나 많은들에게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누가 했는지 밝혔으니까,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나 협회장님은 재미있는 예를 들어가시며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시기도 하시며 집약하기도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분이, 이분이 협회장님한테 반했어요. 협회장님 열정적인 강의에 그냥 폭발해가지고 협회장님 너무 좋아하세요. 다음 후기 볼게요. 다음 후기는 짜잔! 36기 땡땡땡입니다. 기업 마케팅을 15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의 문제를 마케팅과 광고로만 보던 저에게 정치적인 부분을 알게 되어 더욱 큰 세계를 볼 수 있었는 안목이 길러졌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돈 주고 들을 수 없는 최너 회장님의 살아있는 강의, 죽어도 간직해야 할 노하우 역시 한국기술개발협회. 되게 감명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죠? 36기 조땡땡 의원님인데요. 이분이 조만간 그린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지금 협약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상담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CEO들을 컨설팅하면서 기업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책을 받고 그 금액을 제대로 집행하여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조작티 난다고요? 아니에요, 조작. 다음은 넘어갈게요, 다음. 짜잔. 다음 후기는 누굴까요? 아, 이거는 제가 이름을 가렸는데 내용의 이름이 나와. 안녕하세요. 36기 교육생, 이젠 전문위원이네요.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의원 오늘 제가 아산에서 상담했던 그 전문입니다. 대전에서 살고 계신 전문위원인데 교육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전에서 맨날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교육을 다 듣고 전문위원을 하신 겁니다. 어제 하셨습니까? 네. 이민재 전문위원님의 후기입니다. 대전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들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이분이 지금 대전 지부장을 맡으려고 대전 지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육받고 있는 기수가 38기고요. 이 후기 일성은 36기니까 다음번에 소개할 때는 37기의 후기를 소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할 순서 여기까지고요. 비가 많이 와서 날씨가 좀 꾸무리하고 오늘 제가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정신이 좀 없고 좀 힘이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오늘 방송하니까 되게 즐겁네요. 참 눈치 없는 요한님입니다. 그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끝낼게요. 5, 4, 3, 2,